일단 인공지능 쪽에 여러분 그럭3 써봤어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짧은 기간에 10만 개 GPU를 써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내놓은 AI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지금 평가로는 오픈 AI O3 딥시크의 R1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말하고 실제 성능 테스트에서도 약 1%에서 2% 뛰어난 걸로 나와요. 근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야, 너 10만 개의 GPU를 써가지고 기존 성능보다 이미 나온 성능보다 1%, 2%더 잘하는 거 잘한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 정도로 더 잘하려고 그 많은 돈을 썼냐?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방면에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또 업계분들도 계세요. 이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대형 언어 모델을 구사했다라는 거는 가장 성능이 좋은 언어 모델을 구사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써봤습니다. 사실 그럭3는 많이 안 써봤고 오픈 AI O3 모델, 그다음에 딥시크 R1 모델, 그리고 그럭3 이렇게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 책을 쓰거나 문장을 구상하거나 오피니언 구사하거나 이러면 언어 능력 이런 면에서 오픈 AI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O3 뭐 이런 고성능 프리미엄 쓰려면 $200씩 해서 비싸서 그렇지 저 마음에 맞는 문장을 별로 인간이 큰 힘이 없이 목적에 맞게 도달하게 쓰기에는 오픈 AI가 제일 잘한다. 문장 구사 능력이 제일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딥시크 R1을 많이 썼는데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면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요. 되게 이렇게 내 옆에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가 기발한 뛰어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갖다 쓰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쓰려고 하면은 실제 사용하기가 사람이 많이 현실에 가깝게 문장을 다시 다듬거나 좀 더 현실에 맞게 검증해야 되는 실제 많은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새롭게 또 사람이 검증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딥싱크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지 못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줄 때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고를 폭을 넓혀주는 면에서는 전점이 있는데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현실적으로 구사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럭3는 확실해요. 수학, 과학 이런 면에서 뛰어나요. 다른 면에서는 별로 우리가 그냥 정말 일반적인 걸 알고 싶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 궁금하다. 똑같은 우리가 과제를 시켰을 때 구사 능력. 왜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좀 나와요. 본질만 짚어주고 어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전반적인 걸 구사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영어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했을 때는 거의 전문 용어나 모든 면에서 떨어져 버려요. 이게 틀린 게 많아요. 전문 용어 표현이. 근데 영어는 아닌데 그 말을 학습을 덜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여러분 한국어, 한국 자료를 학습을 덜 시켜서 영어 빼고는 다른 나라 언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그럭3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팀이 보여준 사례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지구로부터 화성에 오는 이런 스페이스 패스 경로를 그리라고 해요. 지구로부터 화성에 왕복하는 그 화성의 경로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이런 과학적인 알고리즘을 구사하고 그걸 도형으로 표현하고 실제 문제 해결인 데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놀라운 게 2개의 게임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게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요.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말했어요. 지금 게임 회사들은 거의 상위 톱 3가 모든 시장을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장 판도거든요. 게임은 대형 회사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판도예요. 근데 만약에 그럭3가 게임에서의 이런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능력이 이 정도로 뛰어나면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은 엄청 지금 도전이 왔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대형 게임 회사들이.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게임을 2개를 학습시켜버리면 그 게임보다 더 뛰어난 게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네 게임 회사 만들겠다고. 지금 게임 업계가 너무 대형 회사들이 지금 너무 독점으로 이윤을 많이 갖고 하고 너무 판을 친다. 자기네 지금 여기다 도전장을 내겠다.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업계의 기존 질서를 파괴해서 새로운 혁신을 끌어내는 데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창업부터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공우주,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업계, 항공우주업계 모든 업계의 파괴자로 나오거든요. 그럭3가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파괴자다. 그리고 과학, 수학. 그래서 내년 정도면 노벨상 받겠대요. 이 AI로 노벨상 받겠대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정도로 그쪽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누스라는 이 모니카라는 이런 AI 회사가 새롭게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 모델인데 이게 또 엄청난 또 센세이션해요. 이게 마누스가 AI 에이전트 모델인데 이게 뭐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한국도 많고 중국도 미국도 많은 데서 AI 에이전트 모델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말을 하냐? 논리를 말해드릴게요. 이 논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요. 오픈 AI부터 챗 GPT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O3까지 왔는데 딥시크도 그렇고 그럭3도 그렇고 눈을 감고 생각해. 얘네들 인류의 무슨 문제 해결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한국 네이버, 중국 바이두 이런 데서 검색 엔진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치잖아요. 키워드. 그러면 검색 포털은 비슷한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을 링크를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이 질문이 그 링크에 들어가면 여기에 어느 문장 중에 하나가 너의 답을 해줄 수 있다. 이게 검색 엔진이잖아요. 딱 치면은 우리가 그 링크를 그 앞에 그 썸네일을 보면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 문장을 쭉 읽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좋은 점은 있죠. 내가 이 키워드를 쳤는데 관련된 문장들이 다 나오니까 내가 엄청난 그 자료가 리서치되고 생각지 못한 내 생각을 높여주고 이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 목적, 나 여기 궁금한데 수많은 문장을 읽어버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오픈 AI 챗GPT 나오고 딥시크 나오고 그럭3 나오면 내가 어떤 질문을 딱 해주면 지금 구글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질문하면 앞에서 AI가 답을 주잖아요.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검색 엔진이 중국 바이두도 그래요. 딱 치면은 답을 먼저 줘요. 그리고 관련 링크들 또 밑에 주거든요. 근데 지금 딥싱크나 그럭3 이런 오픈의 챗GPT 나오면서 이런 가장 그 위기에 처한 게 누구냐면 검색 엔진 기업들이에요. 포털 기업들. 얘네들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나이 많은 사람이 쓰지 요즘 어린애들 네이버를 안 써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 원하는 답을 찾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그 동영상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봐서 직접 저기에서 가슴에 와닿지만 단점은 그 20분이면 20분, 1시간 다 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은 원하는 답을 딱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더 깊이 알겠으면 거기 그 원하는 답을 주고 옆에 있는 그 링크 모델 타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자료 들어가서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런 포털 기업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픈의 챗GPT, 딥싱크, 그럭3 포함해서 이런 대형 언어 모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해낸 게 결국은 그냥 과거의 검색 엔진이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가성비가 안 맞다라는 거야. 네가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결국 네가 기존에 이미 있는 검색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가치를 위해서 한 거냐. 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검색 엔진이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픈 AI, 이런 딥싱크, 이런 그럭3 이런 대형 언어 모델 회사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 이런 대형 검색 포털이 업그레이드 버전 하려고 이거 한 거냐? 답은 no입니다. 그럼 어떤 가치를 줄 거냐? 너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AI나 그럭3 같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구사하는 이런 기업들은 전통 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로는 어떠냐면 미국은 늘 그랬어요. 시장 경제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먼저 이 업계에서 first take all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간 다음에 판을 자기네 키워서 거기서 자기네 돈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통 산업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를 점점 가져오고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0에서 1 혁신은 가장 먼저 해요. 가장 먼저 하는데 응용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먼저 테이크 한 다음에 first 1등 한 다음에 그다음 하나씩 전통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통 산업을 하필이면 플랫폼 기업들이 잘 몰라요. 자기네는 엔지니어 기업이고 빅테크 기업인데 전통 산업 그 산업 분야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늦어요. 그러니까 응용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미국식 발전 경로예요. 근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AI로 사례를 들면 샘 알트만도 엄청 고민해. 앞으로 어디로 행해 발전해야 되는지, 앞으로 길 어디로 가야 하냐. 우리의 존재 가치 뭔가. 지금 막 오다가 지금 결국은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 산업하고 내가 구분을 어떻게 내 장점 어디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구독 모델로 그러니까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떠냐?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두 개로 선입니다. 다릅니다. 중국은 딥싱크가 딱 성공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총리부터 이 량홍포 만납니다. 그 전에 만나서 악수도 하고 양회하기 전에 또 민영기업 부를 때도 량홍포 불렀고 이번에 양회에서 포함해서 신지를 행사해서 중국은 국가가 동원령을 내려요. 야 지금부터 이 딥싱크라고 우수한 게 나왔는데 모든 산업계 모든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내내 전통 산업하고 결합해서 신질 생산력을 만들어낼지 답을 찾아. 네가 해. 그러니까 미국은 그 AI 기업이 자기네 직접 하려다 보니까 그 AI 기업은 산업을 몰라요. 그러니까 응용을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중국은 무엇이 이 기술이 딱 좋다 이러면 국가가 총동원령 내려서 구미행동 강령 내려서 야 해 이러면 중국의 31개 성지 당서기부터 시작해서 성장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저 현 여기 말하면 저 이런 당서기까지 전 국민이 나와서 그걸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각 산업이 어떻게 적용할까 답을 네가 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요. 딥싱크 딱 나오니까 한국 말하면 현 당서기가 그 모든 고위급 공무원들을 명령을 내렸어요. AI 모델 2개 다 써서 사용 후에 그 독후감 같은 거 써서 올려. 그게 이 공무원들 명령을 내렸어. 어떻게 이게 뭔지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국유기업이잖아요. 자 모든 산업들에서 이제 AI 통해서 내내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신질 생산력을 만들어낼지 답을 네가 찾아. 근데 미국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AI 기업이 어떤 산업에 적용해서 그 산업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그 산업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근데 중국은 그 산업의 선수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이게 대형 언어 모델 포함해서 AI가 어디로 이제부터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 각 산업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제는 산업에서의 AI 적용을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세계 1등 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예를 들면 오픈 AI가 제일 잘해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제일 잘해요. 그럼 전기 자동차 관련 AI는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세계 넘버1은 테슬라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서 챗GPT는 그록3가 제일 잘할 거고 테슬라가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내가 제일 잘하면 오픈 AI가 당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픈하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챗GPT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딥싱크를 내가 전기자동차에 적용하면 내가 전기자동차 1등 기업이면 내가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딥싱크가 뭐 정보 빼간다, 어진다, 안 쓴다 그러는데 저는 바보 짓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방송 듣는 혹시 기업인들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딥싱크를 여러분 어느 산업이 또 그 산업에서 당신은 넘버1입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중국의 량원프보다 더 잘 알아요. 딥싱크의 창업자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 딥싱크가 오픈 AI예요. 알고리즘을 다 기허브에다 다 발표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내 산업에서의 대형 언어 모델을 내가 1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등. 전기자동차도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산업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동차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내가 1등이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가 세계 최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딥싱크 하나 혹은 내가 뭐 그럭3도 좋고 내가 혹은 뭐 원하는 AI 모델을 적용하면은 내가 그 산업에서의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에이전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이게 결국은 산업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는 챗GPT가 제일 세. 그렇지만 북경에서는 챗GPT가 북경을 몰라. 그냥 북경에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이 제일 잘하는 거죠. 항주, 딥시크가 항주에서 나왔잖아요. 항주에서는 딥시크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대형 언어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가 오픈하면서 이제는 인도, 한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빡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딥싱크의 개방은 AI 민주화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돼요. AI 민주화. 지금 오픈 AI 이런 애들은 클로즈 하면 말이 오픈 AI지 실제 클로즈 AI인데 다 유료화하고 공개를 안 하면서 자기네 독점으로 전 세계 시장하려고 했죠. 그래서 뭐 20불짜리 200불짜리 구독료를 받았죠. 그래서 전 세계 독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딥시크가 그걸 공개하는 바람에 얘네들은 그 모델이 이제 안 먹히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조금만 수정하면은 한국형 대형 언어 모델이 생겨. 별로 돈만 안 들이고. 인도형 생겨. 일본, 모든 나라가 다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AI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가 평준화된 거죠. 원래는 이게 미국만 독점하는 거 평준화시켰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산업별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업별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컸죠. 얘네 1등, 내가 꼴찌. 근데 이게 딥싱크가 오픈을 해버린 바람에 이제는 산업지가 뺑동하면서 꼴찌가 1등 할 수 있고 1등이 꼴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산업별 민주화를 만들어버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누스라는 중국 이 업체가 스타트업이 만든 게 왜 이 정도로 난리냐냐. 마누스가 지금 그쪽에서 1등 했, 세계 1등인 거예요. 제일 잘해낸 거예요. 얘네가 모든 산업별로 마누스를 써버리면 그 산업에 몇십 년 일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럼 여러분 마누스 쓸 거예요.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산업별 엔지니어 쓸 거예요. 옛날에 그 자동차 산업에서 엔지니어 10명 비슷했다면 지금 1명 플러스 마누스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누스 같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이렇게 또 센세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서의 최선봉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이 추구하는 미래 지형은 뭐냐? 검색 엔진이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 놓고 말하면 ABC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첫 발을 마누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발을 내들여서 앞으로 사람들 더 많이 대체될 거고 산업별 지갑 뺑동도 일어날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딥싱크 이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그럭3가 10만 장 GPU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밖에 못해요. 그냥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빈부격차가 또 커지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더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딥싱크가 나오면서 GPU가 10만 개 없어도 돼요. 5개, 3개 있어도 돼요. 우리 산업에 AI를 만들려면 내가 GPU 3장만 있어도 돼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AI의 민주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머리만 빨리 가면 돼. 인사이트만 빨리 가면 돼. 발만 빨리 움직이면 돼. 행동만 빨리 하면 돼. 지금 이런 세상이 왔는데 마누스가 그 선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늘 그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남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거기에 비판의 그 글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비판은 늘 저를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악의적으로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무시합니다. 말해봤자 스스로가 손해고요. 근데 이렇게 늘 슈퍼챗도 찾고 좋은 말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찐돌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해줬네요. 세상에 기회와 위기가 너무나도 강하게 공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진심 와닿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챗도 쏴주셨는데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는 많은 힘이 돼요. 내용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 궁금하시면 안유화 경제투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늘 공지가 올라갑니다. 제가 3월 19일에 수요일인데요. 7시부터 9시까지 미국 매니피트 7 기업 7개 하고 빅테크 7개 기업하고 중국의 테라피 10 기업, 10개 기업입니다. 이 10개 기업을 제가 비교해서 이게 중국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평균 28.6% 올라갔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왜냐하면 일시적 현상이면 지금 미국 기업 주식을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빨리 사야지. 이게 기회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구조적 변화면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꼭 강조할 게 있어요. 요즘에 또 안유화를 사칭하는 사기 그룹이 많아졌어요. 카톡, 밴드, 텔레그램.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밴드나 텔레그램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리딩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분석해줘서 계속 리포트를 올리면서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게 얼마 수익을 남깁니다. 이렇게 돈을 실제 투자하게 하는 이런 것 리딩방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카톡 그룹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보고서를 계속 올리면서 여기에 500만 투자하세요. 1000만 원 하세요.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아서 100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투자를 유도하는 건 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안유화 경제투자하는 커뮤니티에 계속 이런 사칭해서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제가 사진을 해서 계속 올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미 이렇게 사기 당해서 바로 지금 경찰서에 가세요. 경찰서에 가서 여러분들 그 밴드방이 지금 닫히지 않았잖아요. 밴드방이나 텔레그램 그 방이 안 닫힌 상황에서 빨리 경찰서에 가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IP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투자하게 한 다음에 폭파시켜요.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가면 IP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인지. 그리고 안유화 경제투자 유튜브에와 커뮤니티에 와서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안유화 경제투자를 유튜브 와서 혹시 조금의 의심이 되거나 뭔가 이상하면 유튜브에 와서 거기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거나 꼭 거기에서 글을 남겨서 확인하세요. 이게 안유화 교수 하는 진짜 맞냐?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사칭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안유화 카카오톡에서 안유화만 쳐도 제가 하지 않는 카톡 그룹방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사칭이라고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다 전화하거나 글을 남겨서 안유화 교수 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안유화 경제투자를 유튜브에서 꼭 확인하세요. 네, 절대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